반갑습니다.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이에요. 간단하게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자면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5 3600,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에서 나온 B450M 프로4, 라이젠 5 3600에 물려서 쓰기에는 아주 적당한 메인보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메인보드 선택해 주셨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나온 DDR4 8기가 이렇게 두 개 구성으로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SSD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PM981A 512기가짜리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컴퓨터 조립에 사용될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라이진텍사에서 나온 T6 코어 에디션이라는 CPU 쿨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코어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방열판만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 같은 라이진텍에서 나온 보리어즈라는 140mm짜리 팬을 T6 CPU 쿨러에다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T6 쿨러 같은 경우에는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0mm짜리 팬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요 보리어즈 알파라는 140mm짜리 팬은 120mm짜리를 장착할 수 있게끔 딱 그 규격에 맞게 홀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CPU 쿨러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쿨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입니다. 다들 아시죠? MSI에서 나온 지포스 RTX 2060 슈퍼 게이밍 X 모델이고요. 화려하게 RGB 효과가 쿨링 팬 전면이랑 측면에 나오는 모델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쿨맥스에서 나온 Q2라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출시가 된 모델이죠. 오늘 사용되어질 케이스에 쿨링 팬을 좀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템페스트2 ARGB라는 시스템 팬이고요. 쿨맥스에서 나온 Q2라는 모델의 뒤에 팬 컨트롤러에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나온 이렇게 팬이거든요. 아마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핀 커넥터로 되어 있어서 바로 그냥 그 U핀만 연결해주면 RGB 효과와 팬이 돌아가는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 3개를 상단 2개, 후면 1개 이렇게 각각 장착을 해줄 예정입니다. 기존에 장착이 되어져 있던 후면 120mm 펜 같은 경우 탈거를 해서 고객님께 같이 드릴 거고요. 요거를 추가로 더 장착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우선 구성품은 여기까지고요. 빠르게 컴퓨터 이렇게 조립을 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랑 이렇게 딱 넣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지퍼백에다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는 고객님께 드릴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쪽에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을 하거나 이렇게 맡기시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챙겨놔야 됩니다. 혹시나 CPU 쿨러를 교체하게 될 경우에 얘들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제품을 받으시고 나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별도로 요청을 해서 꼭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지금 브라켓을 보면 기존에 제공됐던 브라켓 외에 별도로 지금 브라켓이 하나 더 왔어요. 아마 기존에는 AM4를 지원을 안 하다가 추후에 AM4를 지원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브라켓 같아요. 요게 지금 상단에 보통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닌 직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 보통 AMD 쪽이거든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홀이 정사각형을 그리는 쪽이 인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요 브라켓이고요. 요거는 이게 새로 첨부가 돼서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상단에 보시면 요 구멍이 기존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두 개가 나 있죠. 아마 AM4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된 이렇게 브라켓 같습니다. 일단은 요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정 볼트, 플라스틱으로 된 볼트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이게 단가적으로 좀 비용을 줄이려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쇠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밑에 고무 패드를 하나 더 되는 한이 있더라도 쇠로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브라켓 이렇게 백 플레이트를 설치를 다 해줬어요. 지금 설치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조금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조금 안 좋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자 이렇게 쇠로 된 요 나사가 이제 쇠로 된 나사가 나와요. 기본적인 지지대는 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요게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하달표가 이쪽으로 돼 있죠. 아마 이쪽으로 바람이 가게끔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만지다가 요 끝을 봤는데 요게 지금 쿨러 자체가 검은색으로 도색이 돼 있잖아요. 요 끝이 조금 마감이 별로 안 좋아요. 살짝 요게 지금 평평하게 연마되어 있는 곳이랑 요 끝이랑 단차가 있거든요. 요쪽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CPU에 안착을 시켰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요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요 끝이 약간 우둘투둘한 거 보이죠? 이게 요게 밑에 연마되어 있는 면보다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우둘투둘하게. 너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모서리 부분은 끌칼 같은 거 갖고 살짝 긁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조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해도 좀 거슬릴 정도로. 저는 요 끌칼로 이렇게 살짝 긁어서 이 단차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이나요? 지금 측면을 긁어내니까 여기 부스러기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거는 도색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새까맣게 나온 거 보이죠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새까맣게 많이 나왔죠. 이게 도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감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턱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벗겨낸다고 해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벗겨낸다고 해서 옆에 있는 도장이 막 까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줬으니까 이제 쿨러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CPU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이 CPU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요걸 제거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용하시려면 꼭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체결은 잘 됐어요. 이게 쿨러 다는 게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클립이 있긴 하지만 클립 형식으로 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 고무로 다는 게 더 힘들어요. 이때까지 제 경험으로 상으로는 저 고무가 훨씬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쿨러를 설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쿨러가 진짜 엄청 커요. 이만해요. 얼마나 성능을 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40mm짜리 팬이라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튜닝램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쿨러를 달게 되면 뭐 물론 요거 비슷한 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녹투아에서 나온 D15 있죠. NH-D15 쿨러 같은 경우에도 램의 간섭 때문에 튜닝램을 아예 장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삼성 램이나 이런 램을 사용할 때는 그냥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높이도 딱 맞아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아예 튜닝 램은 거의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나 램에 문제가 생겨서 탈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아주 곤란할 것 같다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선 시스템 조립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교적 선정리도 깔끔하게 다 마무리를 해줬어요. 생각보다 그래픽카드와 밑에 하단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기죠. 이 정도면 그래픽카드 쿨링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부터는 기존의 영상에서 보시면 컴퓨터 조립을 할 때 우선 컴퓨터 구성품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컴퓨터 조립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 완성된 그 정도에서 영상을 끝냈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면서 끝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 그리고 매번 이제 시스템을 조립할 때마다 그 시스템을 조립하면서 좋았던 점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게 고객님께서 선택하는 부품들이 매번 틀리잖아요. 그리고 케이스도 취향에 맞게 가는 거기 때문에 매번 틀려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사용하는 구성품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립성이라든지 또 시스템을 이렇게 빌드를 하면서 장단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제가 조립을 했을 때 요런 점은 좋았다, 요런 점은 안 좋았다, 그런 식으로 오늘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전체적으로 쿨맥스 Q2라는 케이스는 조립성은 되게 좋아요. CC도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고 전혀 저렴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사용되어진 CPU 쿨러가 그 라이진텍에서 나온 T6죠. 방열판이 큰 게 두 개가 달려 있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거의 녹조와 NHD15만큼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CPU 쿨러를 장착하실 때에는 미리 메인 전원 장치에 메인보드 8핀 보조 커넥터 있죠. 그걸 미리 빼놓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안 나와요. 손을 넣어서 어떻게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메인보드에 CPU를 넣고 메모리 장착하고 쿨러를 장착하고 이렇게 일단 메인보드를 들어 넣잖아요. 크기가 자그마한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보조 커넥터 연결하고 24핀 메인 전원 연결하고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피가 좀 상대적으로 큰 CPU 쿨러를 사용할 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메인보드를 먼저 들어 넣어버리면 8핀, 특히 이제 24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8핀 보조 커넥터가 이렇게 장착을 할 때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요 사이로 손을 넣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가락 한 두 마리도 거의 꽉 차서 들어가거든요. 손을 넣어서 장착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메인보드를 들어 넣기 전에 8핀 보조 커넥터를 먼저 뽑아 놓고 메인보드에 장착을 한 다음에 메인보드를 안착을 시키고 볼트로 쪼아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하시든지 아니면 CPU 쿨러는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CPU랑 램이랑 SSD 정도만 장착을 해서 일단 메인보드를 넣고 각종 보조 파워 전원 케이블을 8핀이나 24핀을 먼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CPU 쿨러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다 덜어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상단에 이렇게 쿨러가 더 달려있죠. 그리고 후면에도 쿨러가 120mm짜리가 하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요게 제가 오늘 쿨맥스 Q2 케이스에 이렇게 라이진텍에서 나온 T6 쿨러를 적용을 해서 조립을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유일하게 좀 불편했던 점은 그런 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케이블 정리는 어떻게 해서든 다 하거든요. 하지만 요런 조립하는 과정 자체는 잘못하면 탈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량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면 혹시나 모를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세팅이 다 잘 됐어요. 세팅이 다 잘 됐고 그리고 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후면을 또 보면 이렇게 케이블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케이블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점은 이 쿨맥스 Q2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 측면이 다 강화 유리로 돼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케이블 정리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케이블 때문에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 그 강화 유리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 강판 같으면 조금 휘어져도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힘을 가해서 탁 눌러서 이제 장착을 하면 되지만 강화 유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르게 깨질 위험도 있잖아요. 너무 안쪽에서 너무 볼록한 게 튀어나와 있거나 또 양쪽에 볼트를 이렇게 볼팅을 하면서 결착을 하면서 그게 강화 유리 자체가 너무 휘어져 있는 상태로 장시간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강화 유리가 혹시나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정리하면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8핀 보조 케이블 8핀이죠.
8핀 보조 케이블을 안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 케이블을 갖다가 안쪽에 꽂고 그쪽을 빼면 더 수월하게 장착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게 더 수월하긴 해요. 하지만 요게 지금 케이블이 좀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나중에 요 정도 걸쳤을 때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요 커넥터 때문에 강화유리가 조금 휘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요걸 갖다가 빼서 별도로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좀 유동적이게 일부러. 아니면 조금 너무 이렇게 강화유리에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그냥 빼놨어요. 4핀 우리 펜 커넥터죠. 일반적인 펜 커넥터죠. 요거는 TCS 쿨러에 물려있는 140mm 짜리 그 CPU 펜 두 개가 스플리터 케이블을 이용해서 제가 연결을 해놨어요. 어차피 CPU 쿨러에 두 개를 물려야 되기 때문에 스플리터 케이블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스플리터 케이블도 미리 연결을 해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빼낸 다음에 메인보드를 결착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걸 꽂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안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종 케이블도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요 쿨맥스 Q2에 적용된 펜 컨트롤러예요. 펜 컨트롤러고 지금 요게 보이는 두 가닥이 전면 200mm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두 가닥과 여기 한 가닥이 상단 펜 두 개와 후면 펜 한 개. 자 이렇게 각각 다 물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는 속도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자기 설정된 속도로 다 돌기 때문에 별도로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설정은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요게 보시면 SATA 파워 보이죠? 요 펜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SATA 파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들은 어차피 외장하드가 지금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요쪽이 남는 공간에다가 조금 이렇게 넣어서 조금 프리하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냥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할까 많이 보여요. 조금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 케이블도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원을 넣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세팅이 다 끝났어요. 시스템 세팅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쿨러 성능도 비교적 만족스럽고요. 아무래도 쿨러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온도를 잘 유지해주고 잘 잡아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약간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앞서 구성품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오늘 컴퓨터 조립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LED하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허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이 정도 구성으로 하시면 집에서 게이밍 PC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더 좀 꼼꼼하고 알찬 구성으로 이렇게 앞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보면 바레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